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사회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회복지 국가 책임제 실현을 슬로건으로 2019 사회복지 정책대회가 열렸는데요.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백미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 사회복지 정책대회가 지난 14일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총 26개 사회복지 관련 직능단체, 1만 명 사회복지 종사자가 참여하는 행사로 사회복지계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사회복지 국가 책임제 실현의 슬로건을 내걸고 OECD 국가 평균 사회복지 예산 확보, 사회복지사 근로환경 개선, 사회복지 종사자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준 급여 현실화, 사회복지 민간 협치 강화에 정책 개선에 관한 요구사항이 제시됐습니다. 사회복지 국가 책임제 실현이라는 큰 목표를 함께 공유하고 사회복지 100년을 새롭게 출발하는 발걸음을 내딛는 오늘 우리 사회복지는 당당하게 대한민국 복지의 힘찬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사회복지 국가 책임제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단체 연대 출범 선언과 함께 앞으로 지속적이며 적극적인 정책 요구와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복지TV 뉴스 백미란입니다. 오로지 장애인의 편의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난 100년간 노력해온 기업이 있습니다. 88 서울 패럴림픽부터 지난해 열린 2018 평창 패럴림픽까지 유일한 기술 지원 파트너이자 글로벌 재활의료 기업으로서 전 세계 50개 지부를 통해 사회에 꾸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중 한국을 대표하는 오토보 코리아를 복지TV가 만나봤습니다. 88 서울 패럴림픽부터 지난해 열린 2018 평창 패럴림픽까지 장애인을 위해 24시간 기술 서비스를 지원한 유일한 기업이 있습니다. 패럴림픽만을 후원하는 유일한 IPC 공식 후원업체인 오토복입니다. 오토복은 패럴림픽 월드와이드 스폰서로서 글로벌 기술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련된 모든 장비, 선수들의 모든 훈련과 경기에 아무 지장이 없도록 모든 장비들을 서비스하고 기술 지원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오토복은 올해로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전 세계 약 50여 개국의 지사가 있으며 오토복 코리아에는 20여 명의 직원이 근무 중입니다. 지난 평창 패럴림픽에서 노르딕 스키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금메달을 딴 신희현 선수와 아이스하키 동메달리스트 정승환, 한민수 선수 등에게 스포츠 의족을 지원해 좋은 성과를 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북한 선수단에게도 기술 지원을 통해 함께하는 패럴림픽 정신을 몸소 보여줬습니다. 브라질 리오 그 하계 패럴림픽에서 북한 선수단이 참여했었고요. 그래서 오토복에 그러니까 북한 선수들 전원이 오토복에 와서 오토복 서비스 센터에서 그 서비스를 장비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마침 이제 오토복 코리아의 직원이 같이 상주하면서 그 서비스를 도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평창에서도 그 북한 선수단이 이제 저희들 서비스 센터에 와서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남북한 평화에도 오토복이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꾸준한 기술 개발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오토복은 1997년 전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 프로세스 방식을 개발해 장애인들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앞장섰습니다. 지난번 안타까운 일이지만 목함질로 인해서 하재원 중사가 현재는 전역했었지만 하재원 중사가 착용하고 있는 제품이 바로 지니움 X3입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가장 최고의 제품으로 무릎 조인트가 있고요. 그다음 이곳은 6개의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의 센서가 일상생활을 할 때의 그 동작들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넘어지거나 그러지 않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달리기라든가 일반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그다음 내리막을 내려갈 때나 올라갈 때도 엄청나게 안전함을 보장을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밖에도 스노보드 등 스포츠를 할 때에 착지를 용이하게 하는 의족 등
여러 세밀한 욕구와 필요에 맞춰 개발된 보장기기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고 펴는 동작이 매우 불편했던 휠체어를 혁신적으로 바꿔 누구나 손쉽게 혼자서도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오토보 코리아는 첨단 기술과 과학 지식을 공유하는 학술적 자리도 마련합니다. 어느 누구나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는 12월 7일과 8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오토복 사이언스 심포지엄을 열고 전문가뿐만 아니라 아동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과학적 시각을 넓히고 장애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입니다. 좀 더 많은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많은 일반 장애인들이 정말 거리에 나와서 그리고 한강변에 나와서 정말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핸드바이크를 타시고 그리고 공원에서 운동을 하시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장애인들이 그러니까 길거리나 공원이나 혹은 강변에서 한강변에서 많은 운동을 하고 많이 참여하는 그런 사회가 저는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TV 뉴스 손자희입니다. 청각장애인들이 기술을 통해 편리하고 행복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업이 있습니다. 쉐어 타이핑이라는 실시간 문자 통역 서비스로 생활 곳곳에 들어와 소리를 눈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보도에 백미란 기자입니다. 두피의 종류와 관리 방법을 좀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요. 실시간으로 소리를 문자화하니 강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용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이 미용 관련 직업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협동조합 AUD에서 제공하는 문자 통역 서비스 덕분입니다. 쉐어 타이핑 앱을 설치하면 학교, 교회, 포럼, 강연 등 다양한 곳에서 문자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UD는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비영리 사회적 협동조합이고요. 이분들한테 소리를 글자를 보여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실생활에서 문자 통역 서비스는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학생이 현장에서 그 서비스를 통해서 수업을 받고 그리고 저희 문자 통역 서비스를 통해서 점수가 향상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게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것이 되게 이 학생에게는 굉장한 도움이 되고 있구나. 국내 청각 장애인 수 34만 명. 교육을 지원받고 싶어도 어떻게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한 분들이 많은데 사회적 협동조합 AUD를 통해 교육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더 나아가 문화예술 분야에도 베리어 프리, 장애 없이 공연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협동조합 AUD는 연구하고 있습니다. AUD가 슬로건이 모두가 행복한 소통이에요. 그거 장애가 있든 없든 그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 없지, 사회생활하는 데 어려움 없지,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 정부와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공간에 상관없이 어떤 제약 없이 문자 통역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백미란입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올해 첫 말라리아 감염 얼룩 날개 모기가 확인돼 주의가 당부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경기도 파주 지역에서 지난 13일 올해 처음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얼룩 날개 모기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말라리아 위험 지역 거주자와 여행객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감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얼룩 날개 모기는 논이나 동물 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흑색의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합니다.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5월부터 10월까지 야간에는 야외 활동을 가능한 자제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야간 외출 시에는 긴 옷을 착용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고 모기 침입을 막기 위해 방충망과 모기장 사용을 권고합니다. 위험 지역 여행 후 발열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천안시 종합사회복지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사회 내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지 김명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천안시 종합사회복지관은 11일 개관식을 통해 만남과 동행, 행복을 구현하는 복지공동체 실현의 출발점을 알렸습니다. 이번 개관식은 주민화합과 주민공동체의식 및 주인의식을 향상시키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천안시 종합사회복지관은 건립비 384억 원을 들여 지하 1층부터 5층 규모로 2018년 11월에 준공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사회 문제와 복지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천안시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주민을 찾아가서 다양한 문제를 발견하여 예방하고 해결하여 주고 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그렇게 해결해 주어서 복지관은 시민들의 복지와 문화교육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지난 3일부터 진행된 2019년 여름학기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아동과 청소년, 성인, 노인을 대상으로 천안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8월 23일까지 12주간 진행됩니다. 천안시 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과 장애인, 청소년 여성 등 모두를 아우르는 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들의 자립 기반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김명진입니다. 충남 태안군에서 제25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게이트볼과 농구, 수영 등 다양한 경기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선보였는데요. 김명진 기자가 소식 전합니다. 날자 새 태안에서 펼치자 충남의 꿈이라는 구호 아래 제25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의 화려한 개막이 열렸습니다. 이날 웰컴 투 태안이라는 주제 아래 공군 블랙이글스 비행단의 에어쇼와 태안 군립합창단, 이아름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저희 충남 장애인 체육회에서는 앞으로 도내 모든 장애인들이 체육 활동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장애인 체육 인구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회 하루 앞둔 지난 12일에는 백화산에서 성화가 채화되어 106명의 봉송주자들이 총 149.5km를 달려 대회 당일인 13일에 광장에 안추됐습니다. 성화봉송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 태안 군민들의 상생 발전을 위해 장애인, 학생, 여성,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분야의 군민들이 봉송주자로 참여했습니다. 공주시 당구 선수 대표로 당구대에 출전하였는데 많이 처음 게임이라서 많이 긴장하고 많이 떨렸습니다. 좀 더 보완해서 내년에는 더욱더 열심히 한번 자신 있게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천안시가 종합점수 99,585점을 받아 종합 우승을 했고 그 뒤를 이어 홍성군이 97,640점으로 2위, 태안군이 96,828점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는 태안군이 복군 3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인데요. 군민 모두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열정을 담아 한마음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명진입니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노인 학대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유엔은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마련하고 매해 이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에서 올해로 3회를 맞은 노인 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현장에 조한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로 3번째를 맞는 노인 학대 예방의 날 기념 행사를 지난 12일 순천시 문화건강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노인보호 희망의 빛을 비춰주세요라는 주제로 퍼포먼스와 노인보호 동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졌습니다.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라는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부응하기 위해서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매년 6월 15일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는 참견이 아니고 도움입니다. 우리 주변에 노인학대로 고생하고 계시는 어르신이 계신다면 전국 어디에서나 1577-1389로 신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활짝 웃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기념행사에는 대한노인회와 전라남도 노인보호 전문기관 종사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을 주제로 신고상담 전화 운영, 예방교육과 학대 피해 노인과 학대 행위자 상담, 교육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아름다운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조한솔입니다. 전북 임실군의 군수관사가 2021년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전라북도 임실군수관사가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으로 탈바꿈합니다. 지난 10일 임실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등 총 44억 2천여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축될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은 1,300제곱미터 부지의 3층 규모로 지어지며 2021년 3월에 개원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특수보육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문화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역의 문화예술가들이 각 지역에서 자신들의 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전남 여수 앙상블을 소개해드립니다. 이나현 기자입니다. 오는 30일 연주마다 전석 매진 신화를 이어가고 있는 클래식 공연 앙상블 여수의 연주회가 여수 예울마루 소극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연주회는 유연하고 정교한 바톤 테크닉으로 근현대의 난곡들을 마력처럼 풀어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 대표 명지휘자 금노상 교수가 지휘봉을 잡으며 더욱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프로그램이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지만은 전반부에 쿼르텟 트리오 이런 실량 연주도 있고 또 트리플 협주곡이라고 그래서 3중 협주곡을 한 편곡한 연주가 있는데 아주 흥미로운 연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수의 많은 인적 자원들이 이런 거를 통해서 이런 음악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자꾸 연주를 해서 여수 시민들에게 가깝게 가는 이런 연주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여수가 고향은 아니지만은 이런 지방에 와서 이렇게 좀 좋은 연주회를 도와드리는 것이 제 또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번에 같이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앙상블 여수는 한국음악교육문화원 소속으로 관객들에게 앙상블의 깊은 매력을 전하고자 다양한 연주 형태와 새로운 레퍼토리로 클래식을 재해석했습니다. 많은 음악가들이 이제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우리 고향에 정착을 하고 싶은데 정작 그 정착해서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계기들을 앙상블 여수가 마련해서 우리 지역의 음악가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이곳 고향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또 앙상블 여수는 다양한 레퍼토리 또 여러 가지 구성을 가지고 수많은 실험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지역만이 갖고 있는 앙상블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연뿐만 아니라 곡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방송인 최한아름이 해설을 맡아 격조 높은 앙상블의 묘미를 보다 쉽고 즐겁게 전하게 됩니다. 사회복지 국가책임제와 노인 학대 예방,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여러 행사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후원과 기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기업들을 통해서도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정부와 기업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많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몫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